한때 지구의 절반을 지배했던 역사상 최강의 대국,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세운 대제국.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젊은이들의 제일 외국어는 한글입니다. 무려 82%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몽골인들끼리 한글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당시 그 결정을 막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 제가 외쳤던 그 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몽골 울란바토르. 저는 교육부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단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대표라는 사람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한글과 몽골 파스파 문자의 유사성, 고구려와 몽골 제국의 교류. 우리는 이것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는 두툼한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문화교류센터 설립, IT 기술 협력, 그리고 경제 파트너십, 특히 몽골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물론 몽골어와 몽골 문화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요. 솔직히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볼드 의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 대표님, 그런데 왜 하필 한글입니까? 설마 우리 몽골 문자를 없애고 한글로 대체하자는 건 아니겠죠? 김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교육 투자를 하려는 겁니까? 볼드 의원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투야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몽골 최대 일간지 소속이었죠. 잠깐만요. 이 자리에 언론도 배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당황했고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정말 순수한 의도일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앵흐바트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앵흐바트 장관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국, 그 사이에 낀 내륙국이지. 그래서 한국과 손잡자는 말씀이십니까? 적어도 새로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몰드 의원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자네 한국 제안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아직 판단이. 내일 아침 신문 보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올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골 주요 일간지들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침략 시작되나. 몽골 정체성 위협하는 한글 교육. 내륙국 몽골. 이번엔 한국의 식민지 되나. 투야 기자의 기사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몽골 청년들을 한글로 세뇌하려 한다는 내용. 한국 기업들이 몽골 자원을 노린다는 주장. 그리고 몽골 문화가 사라질 위기라는 경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래, 이건 침략이야. 교묘한 방식의.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제국의 후예입니다. 한국의 이런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볼드 의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국 측은 재차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차관이라는 외교 관계자가 직접 울란바토르로 날아왔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죠. 박 차관이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가능 인력은 우리 기업에서 즉시 채용이 가능합니다. 한글과 몽골 파스파 문자는 자음과 모음 체계가 유사합니다. 배우기 쉽다는 뜻이죠. 지난 10년간 한국과 교육 협력을 맺은 베트남의 경우 청년 취업률이 45%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드 의원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베트남 얘기는 그만하시죠. 여기는 몽골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럽까지 정복했던 대제국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박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는 몽골 문화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함께 보존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볼드 의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음식,
이미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 아닙니까? 아니, 그건 침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볼드 의원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어. 한국 것만 좋다고 하면서 몽골 전통은 구식이라고 무시하지. 앵흐바트 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 차관님, 한국 측에서 제시하신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볼 수 있을까요? 박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1년 차에는 한글 기초와 몽골어 비교 언어학, 2년 차에는 한국-몽골 역사 공동 연구, 3년 차에는 IT 기술과 취업 연계, 모든 과정에서 몽골어가 주 언어였고 몽골 문화 수업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몽골어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2외국어로서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투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5년간 약 5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투야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공짜가 아니겠죠?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박 차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저에게는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몽골과의 우호적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협력도요. 역시 그렇군요. 볼드 의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자원이 목적 아닙니까? 희토류, 구리, 석탄, 내륙국인 우리를 길들여서 싸게 가져가려는 거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박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앵흐바트 장관과 마주쳤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제안,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앵흐바트 장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트바야르, 자네는 너무 의심이 많아. 때로는 선의를 믿어야 할 때도 있네. 하지만 5억 달러는 너무 큰 돈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장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몽골 교육에 5억 달러 투자. 숨은 의도는 전문가들, 한국의 문화 침략 경고, 내륙국 몽골, 경제 종속 위기.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막아야 한다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뉴스들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몽골 국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한국 기업, 몽골 청년 1000명 한국 이주 계획 포착, 몽골 인재 유출 우려, 정부 대책 마련해야. 저는 급히 앵흐바트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확인 중이네. 하지만 언론이 먼저 터뜨렸어. 사무실로 출근하자 복도가 난리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기자들이 청사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투야 기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트바야르 국장님, 한국이 우리 청년들을 데려가려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이미 소셜미디어에는 증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한국 취업 박람회 포스터, 몽골 청년 1000명 모집, 한국 기업 취업 보장. 겉보기엔 정상적인 취업 프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재 약탈이다. 우리 젊은이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거야. 몽골을 텅 비게 만들 작정이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볼드 의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교육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뇌하고 그 다음엔 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박 차관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박 차관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차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건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채용 공고입니다. 정부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요? 당신들이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더니 결국 인재를 빼가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취업은 선택사항이고 선택. 내륙국인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했던 한국의 선의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볼드 의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바트바야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슨 결단 말입니까? 한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와 손잡아야죠. 진짜 도움을 줄 나라요? 볼드 의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입니다. 우리 이웃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죠. 하지만 중국은 최소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직합니다. 경제 협력을 원한다고 명확히 말하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내륙국인 몽골에게 중국은 필수 불가결한 무역 파트너였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몽골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물러가라. 몽골 청년을 지키자. 문화 침략 반대. 대학생들, 노동자들, 심지어 주부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반한 감정으로 들끓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한국문화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과격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부쉈습니다. 한국은 나가라. 우리 땅에서 꺼져. 뉴스 화면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불태워지고 한글 간판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방향일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의도였을까? 하지만 그런 의문은 이내 분노에 묻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과의 교육 협력 논의를 전면 중단합니다. 우리는 몽골의 주권과 정체성을 지킬 것입니다. 저도 그 성명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끔찍한 패배의 시작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박 차관이 다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여러분,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진행한 교육 협력 사례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92%가 자국에서 취업했습니다. 단 8%만이 한국 취업을 선택했죠. 필리핀은 한국과의 교육 협력 후 자국 IT 산업이 300% 성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래프와 통계, 증언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투야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박 차관님, 그럼 왜 몽골 청년 1000명 모집 공고를 냈습니까? 그건 민간 기업의 자율적 채용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재 유출 아닙니까? 인재 유출이 아니라 기회 제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험을 쌓고 몽골로 돌아올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 차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해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있었고 전례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드 의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봤나? 한국 놈들이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 하지만 의원님, 데이터는 사실 아닙니까? 데이터? 그건 조작된 거야. 믿으면 안 돼. 볼드 의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바트바야르, 자네는 아직도 한국을 믿고 싶은 건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없네.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해. 그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내륙국인 몽골의 철도 인프라 투자, 무역 관세 감면, 그리고 5억 달러 경제 지원. 한국이 제시했던 것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중국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글 교육 같은 이상한 조건도 없죠. 대신 우리 자원 수출을 중국으로 늘리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보다 나았죠. 문화적 조건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부 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앵흐바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봅시다. 중국과 손잡는 것이 정말 답일까요? 물론입니다. 볼드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륙국인 우리에게 중국은 필수입니다. 우리 수출의 70%가 중국으로 갑니다. 한국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리적으로 중국이 훨씬 가깝잖아. 내륙국인 우리에게 현실적인 선택이야. 앵흐바트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장관님, 볼드 의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한국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회의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완전히 중단. 중국과의 경제 협력 본격 추진. 저는 그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뉴스는 우리의 결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몽골, 한국과 결별, 중국과 손잡다, 내륙국 몽골, 현실적 선택, 한국의 문화 침략 시도 무산. 거리에서는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몽골의 자존심을 지켰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외압에 굴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날 밤 박 차관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트바야르 국장님, 언젠가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몽골의 행운을 빕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진심, 웃기는 소리,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다음날 울란바토르를 떠났습니다. 5억 달러의 꿈도 함께.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5억 달러 지원 약속, 철도 인프라 착공, 그리고 무역 확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몽골 광산 노동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임금을 제대로 주세요. 중국 기업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저는 황급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몽골 광산을 운영하면서 약속했던 임금의 60%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정상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노동자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중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었고 몽골어 번역본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중국어를 몰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앵흐바트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바트바야르, 지금은 참아야 할 때야. 중국 투자를 잃으면 우리 경제가 무너져. 하지만 장관님, 이건 명백한 착취입니다. 착취, 그건 너무 강한 표현 아닌가. 협상으로 풀어보세. 협상. 저는 중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내륙국인 몽골이 우리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륙국이라는 약점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을 내쫓았고 중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몽골 IT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기술 지원과 투자가 끊겼기 때문이죠. 젊은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고 한글 공부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쓰나요? 한 청년이 한탄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무용지물이네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볼드 의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으니까요. 바트바야르, 흔들리면 안 되네. 의원님, 하지만 상황이 일시적인 부작용일 뿐이야. 중국과의 협력이 안정되면 다 나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볼드 의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한국 같은 나라 믿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필리핀과 체결한 교육 협력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뉴스였죠. 베트남 청년들의 한국 기업 취업률 90% 돌파, 필리핀 IT 산업 500% 성장.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배운 뒤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 투야 기자가 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은 완전히 달랐죠. 한국, 다른 나라들은 성공시키고 우리는 버렸다. 몽골만 배척한 한국의 속내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버린 거잖아.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날 밤 우연히 옛날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박 차관이 보냈던 제안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글-몽골 파스파 문자 비교 연구, 양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 몽골 IT 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몽골의 주권과 정체성 존중,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떠났고 협상 테이블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품에 안겼고 그 품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내륙국이라는 우리의 약점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중국 화물차들이 끝없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간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걸까 아니면 패배한 걸까? 그 답을 알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몽골 경제 지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30% 돌파,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 85%, 그리고 우리가 받기로 했던 5억 달러는 아직도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앵흐바트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미안하네, 바트바야르.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정부를 향한 시위였죠. 일자리를 달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쫓아낸 게 잘한 일이냐? 마지막 구호를 들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국장님, 저 작년에 한글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 취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에요. 제 3년이 날아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한글로 대화하는 게 꿈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였고요. 지금도 한글 공부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이상한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 진실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몽골 언론에 쏟아졌던 반한 기사들. 그 기사들의 출처를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침략 출처 중국계 로비 단체, 몽골 인재 약탈 출처 베이징 소재 PR 회사, 내륙국 경제 종속 위협 출처 중국 정부 산하 연구소. 모든 기사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 다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볼드 의원의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작년 3월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거액 입금, 작년 5월 또 다른 중국 기업으로부터 입금, 그리고 그 시기가 정확히 반한 여론이 폭발했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급히 투야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야 기자님, 작년에 한국 관련 기사 쓰실 때 정보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출처요?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왜 갑자기 그런 걸?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투야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익명 제보였어요. 이메일로 오거나 우편으로 오거나. 그 자료들 아직 갖고 계십니까? 네, 있긴 한데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IP 주소나 발송지를요. 1시간 후 투야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큰일인데요. IP 주소 추적해보니 전부 베이징이에요. 우편물 발송지도 중국 광저우, 상하이. 우리가 조작당한 건가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내륙국인 몽골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 몽골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한국은 침략자다. 한국은 몽골을 착취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1년 전 박 차관이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구나. 저는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 했습니다. 한글과 몽골 문자의 연결을 존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중국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국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내륙국이라는 약점을 이용당하면서 창밖을 보니 중국 화물 열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마치 우리를 삼켜버리려는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 차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몽골 거리 어딘가에서는 청년이 한글 교과서를 펼쳐놓고 혼자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올지도 모를 기회를 믿으면서.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우리 손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아니, 확신.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몽골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옛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트바야르, 이거 위험한 일이야. 정말 파헤칠 거야? 파헤쳐야 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사흘 후 그가 제게 USB를 건넸습니다. 조심해. 이거 큰 파문을 일으킬 거야.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내부 문서, 몽골 내륙국 고립작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단계, 한국과 몽골의 협력을 차단한다. 방법으로는 언론 조작, 여론 선동, 핵심 인물 매수로 진행한다. 볼드 의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단계, 내륙국 특성을 활용하여 완전한 경제의 종속을 이룬다. 모든 무역이 우리 중국을 거치게 하라. 3단계, 몽골 자원 독점, 희토류, 구리 석탄 채굴권을 우리 기업이 장악한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투야 기자가 받았던 익명 제보 자료의 원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침략 기사의 초안, 베이징 선전부 작성, 몽골 인재 약탈 기사의 사진들, 조작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가짜 계약서, 가짜 인터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대상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한국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몽골 파스파 문자 비교 연구, 한국 측이 작성한 학술 자료였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죠. 자료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 분리 체계, 소리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 쉽고 과학적인 문자 구조. 한국 학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과 파스파 문자는 형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연결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몽골 제국의 위대한 유산과 한국의 문자, 과학을 결합한다면 양국 청년들에게 놀라운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우리 정체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침략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볼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USB를 그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열어보시면 압니다. 의원님 은행 계좌 내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볼드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트 바야르, 이건 중국에게 돈 받으셨죠? 한국을 막는 대가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륙국인 우리에게 중국은 필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의원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변명 아니었습니까? 볼드 의원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네가 뭘 알겠나? 몽골은 어차피 중국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했을 거야. 그래서 조작된 뉴스로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까? 한국의 진심을 짓밟았습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볼드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군, 바트 바야르.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작은 나라잖아. 작은 나라. 저는 다가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내륙국이라고 무시하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 광산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볼드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록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저는 박 차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몽골에서 온 사과. 차관님, 저는 바트 바야르입니다. 1년 전 한국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몽골 청년들은 아직도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보았을 그 별들.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별들. 답장이 올까요? 한국은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박 차관이 아니라 한국 외교부 장관 명의였습니다. 바트 바야르 국장님께 진실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몽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모욕적인 대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긴급 정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USB의 모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조작, 볼드 의원의 매수, 그리고 한국의 진심.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임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한국 측에 공식 사과하고 협상을 재개합니다. 볼드 의원은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주일 후 몽골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조작된 정보에 속아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손을 다시 잡겠습니다. 거리에서는 놀랍게도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청년들이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다시 와주세요. 우리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몽골과 한국 형제의 나라. 한 달 후, 박 차관이 다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몽골 청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환영 피켓을 들고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박 차관을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차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이제 미래를 봅시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고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방해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한국 몽골 교육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강생 모집에 5,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정원은 1,000명이었는데 말이죠. 한글 교육 프로그램은 폭발적 인기였습니다. 몽골 청년들은 열광적으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파스파 문자와의 유사성 덕분에 배우기 쉬웠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했고 현지 청년들을 채용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1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1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글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해요? 같이 공부할래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생겼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카페, 한글 서점. 하지만 몽골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한글과 몽골 문자를 함께 배우면서 청년들은 몽골의 위대한 역사를 재발견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부심, 그리고 한국과의 형제애, 둘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몽골 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일 외국어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82%의 점유율로 12%의 영어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몽골 청년 10명 중 8명이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한글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요.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륙국이라는 약점, 중국은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약점을 함께 극복하려 했습니다. 바다가 없어도 우리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울란바토르 어디선가 몽골 청년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을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을 겁니다. 한국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꾸고 있겠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을, 아니, 몽골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날을. 형제의 나라, 한국과 몽골은 이제 진정한 형제입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 그것은 침략이 아니라 우정이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동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견과 조작된 정보에 속아 진실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는 용기만 있다면 감사합니다.